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수면 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잠을 못 자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보며 버텨본 적 있으신가요? 뭐가 되었든 다음날 아침이 고통스럽죠. 이게 단순히 밤에 잠 못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두통, 소화불량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만약에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면역력 저하입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의 수와 기능을 감소시키고 여러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다음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의 감소입니다. 영국 에든버러대와 미국 워싱턴 주립대 등 공동 연구팀은 수면이 부족해지면 학습이나 기억과 관련된 뇌 신경세포인 뉴런이 만나는 곳에 시냅스 종류가 줄어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낮 동안 학습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뇌 속의 해마는 정리정돈할 수 없는 정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죠. 잠이 부족하면 전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고 감정 중추가 부정적인 일에 과잉 반응을 보여 짜증이 늘어나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죠.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에 의한 혈관 수축으로 고혈압을, 인슐린 저항성의 상승으로 당뇨병을, 식욕을 높이는 그렐린 호르몬의 증가와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의 감소로 비만을, 뇌 속 노폐물 침착의 증가로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면 부족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많으면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고민이 많을 때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또는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머릿속을 맴돌고 이 생각들이 남아있으니 뇌가 쉬지를 못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그거로 되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잘 때는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생각이 계속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었던 일과 감정, 내가 해야 하는 것, 우선순위, 예상되는 결과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글로 옮겨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머릿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맴도는 걸 멈추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4, 7, 8호법도 효과적이죠.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호흡법인데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휴식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서던 캘리포니아 의대 라즈 다스굽타 교수는 설명했죠. 두 번째는 수면 직전 스마트폰의 사용입니다.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해서 수면 리듬을 깨뜨리죠. 자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블루라이트 차단이죠. 여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사용하거나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해당되겠네요. 해당 모드는 주로 설정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카페인과 술입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해 잠을 얕게 만듭니다. 하지만 수면에서 중요한 거는 수면의 양보다 질이죠.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선 깊은 수면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카페인은 이걸 막게 됩니다. 술의 경우에도 잠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은 수면을 방해해 피로를 풀어주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고 술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주변 소음, 방의 밝기와 온도, 침구의 불편함 등이 이에 해당하죠. 소음이나 밝기 문제의 경우에는 커튼, 안대, 귀마개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도의 경우 수면의 가장 최적의 온도는 18도에서 22도입니다. 베개의 경우에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걸 고르는 게 좋죠. 이외에 좋은 수면을 위한 조언은 더 있습니다. 취침과 기상 시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성인의 경우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점은 아실 겁니다.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생체 리듬 안정화로 식욕이나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족욕을 사용하고 싶다면 잠들기 1시간 전 38도에서 40도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온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죠.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요?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